내란의 반인륜적 단면이 또 드러났습니다. 야구 방망이와 케이블 타이 정황에 이어 이번엔 자백 유도, 약물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금기인 수단이 부정선거 강제 자백용으로 검토됐다는 건데요. 이게 어디까지 준비됐던 건지 오늘 핵심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엄 관련해서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불쇼 대기 화면에 계엄 관련 영상이 아직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들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이런 글들을 올려요. 예. 뭘 그만합니까? 아직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관련해서 피해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바로 최강욱 피해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엄 관련해서 가장 끔찍한 부분이 이제 노상원의 수사 2단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거기에 절대 고문 많잖아. 야구 방망이 케이블 타이 많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선관위를 장악한 후에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을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고문 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박선원 의원이요. 자백 유도제 문건을 제시하면서 자백 유도 약물을 활용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진짜 끔찍한 폭로였는데 충격이었어요. 진짜. 충격이었잖아. 네.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 맞아요. 너무 허황되다고 네. 생각했던 것 같아. 네. 예,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내란 특검이 문건을 확보를 했던 거야. 맞아요. 그 확보한 문건을 박선훈 의원이 공개를 했던 거고요. 예. 문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이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고 자백 유도제 딱 쓰여져 있죠. 네. 그리고 사용 방법. 정신력을 극도로 저하시킨 후 약물을 투입해서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아예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그냥 맞지? 이런 식으로 자백을 받으려고 했던 거야. 밑에 약물도 다 적어놨어요. 약물 종류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관련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국방부 특수본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뉴스입니다. 자, 국방부 특수본에서 문상호가 뭐라고 진술했냐? 노상원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지시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사령부에서 문건 작성했어. 그런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문상호한테 줬대.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근데 문상호도 지시가 있었다는 걸 자백했지. 네. 근데 이 문건을 노상원에게 줬다는 아직 진술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흐름상은 이제 그렇지. 왜냐면 지시받았다고 네. 본인이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무슨 18세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는 막 고문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일제 강점기 때 무슨 마루타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무슨 자백 유도제라고 하니까 그냥 약물을 먹이나 근데 이게 그냥 약물이 아니라 무슨 향정신성 그 맞아요. 마약 성분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 자기가 막 섞어가지고 네. 그냥 무슨 그 정체불명의 괴 약물을 만들어서 그걸 먹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권력만 가질 수 있다면 시민들은 다 적이라는 거죠. 와. 적군에게 하는 거를 그대로 쓴다는 거니까. 근데 전시에 적군에게도 이거 또 못하게 되어 원래 있대요. 그러면 안 못하도록 되지. 되어 있고 이거 안 정말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게 좀 끔찍한 일이죠. 아니 정말 이게 빨리 끝나서 다행이지 안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계엄 그만 얘기해라. 아, 이거는 진짜 안 돼. 진짜 이거 안 돼. 아직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방첩사로 가볼 텐데요. 방첩사는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 법무관들의 블랙리스트를 이미 작성을 해놓고 관리를 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이른바 이제 거기에 하나 있었던 게 최강욱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맞다. 네, 저희가 이제 문건도
몇 번 얘기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예. 요런 이제 문건이 있었잖아. 예. 저기 보면은 사람이 다 씁니다. 예. 이게 이번에 JTBC를 통해서 이게 또 저희는 그 전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죠, 네. 이제 JTBC를 통해서 이게 내부 고발자가 이거 폭로를 했는데 네. 저렇게 이제 손으로 쓰게 한 거는 기록을 서버에 타임. 남기지 않기 그렇지. 위해서. 보안을 네. 그때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맞아요. 요게 이번에 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만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게 아니라 민간인도 사찰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방첩사 내부 매뉴얼을 보면 거기 딱 나와 있더만. 자, 방첩사 내부 매뉴얼입니다. 인사검증 지원 파트에 대통령실 요청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대통령 위촉 직위 등 그 밖에 인사검증이 필요한 자. 그걸 민간인이지. 그렇죠. 유의사항, 특별검증조사 결과 작성 시 부정적 사례와 각종 의혹, 설 등은 누락 없이 반영해라. 네. 그러니까 군인뿐만 아니라 진짜 민간인까지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읽히는 거고. 여기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제 내부 저거를 바꿔가지고 저거를 다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문건 보여주셨는데 그 손글씨 있잖아요. 네. 글씨가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잘 썼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거 누가 쓴 거냐. 예. 귀여운 글씨야. 그랬더니 이제 그 휘문 출신 사령관이 이제 휘문 후배를 데려다가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당연히 휘문 출신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그런 거겠죠? 휘문 출신 장관하고. 휘문이요? 휘문? 아니라 충암 충암. 죄송합니다. 갑자기 휘문이 나왔어요. 휘문고등학교 충암 출신들이 쭉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충암. 충암 출신 중령이 그 밑에 있는 소령한테 지시를 했대요. 요거를 양식만 출력해가지고 나중에 근거 안 남게 손으로 써라. 근데 자기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보고하는데 누가 될까봐 그 밑에 있는 여성 장교한테도 시켰대. 여자 글씨라는 거야. 그래요? 예쁘게 써야 되니까. 야, 엄청나게 그럼 다 특정이 됐네요. 굉장히 신경 써. 그러니까 특검은 누가 썼는지까지 지금 다 확인했고요. 됐네. 그다음에 저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타이핑을 해서 파일로 보관한 게 또 있었어요. 따로. 네, 저거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본인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예상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또 열심히 했다는 흔적도 될 수 있고 두고두고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게 실패했을 때는 검색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이상한 걸로 달아가지고 그래서 찾을 수 없게. 근데 찾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거를 그 사령관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령관이 감찰 지시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다 찾아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특검에. 우리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됐네. 그러면은 그 지금 공개되지 않은 많은 문건들이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 엄청 많아요. 예. 와, 심각하겠네요. 그거 나오면. 그러니까 특검이 이거 몇 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와. 이게 그리고 이거를 그냥 어느 날 한 게 아니고 예. 다 준비해서 연습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를 그 계엄이 12월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가. 근데 그 전에 UFL이라고 울지 포커스 렌즈 연습이라고 늘 하잖아요. 네. 예. 그게 계엄 대비 훈련이거든. 그때 한번 다 연습을 했더라. 와. 특히 방첩사, 국정원 뭐 이런 데는 다 한번 연습을 한 흔적이 있다. 와, 이거 그렇게 심각해. 네.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아주 촘촘히 준비를 했던 거야. 맞아요. 됐지? 예.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갑니다. 이 방첩사의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 예. 내란 이후의 방첩사는 어떨까? 이게 문제야. 전혀 바뀌지 않았어. 설마. 지금도 정치 성향을 수집하고요. 내란을 옹호하고 있어. 지금도.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군 와. 통수권자야.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아직도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현직 방첩사 간부가 JTBC 카메라 앞에 서서 관련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을 좀 이론하고 친해져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라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좀 개혁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좀 정치에 관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간부였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라. 가서 정보를 좀 불문해봐라. 좀 개혁에 찬성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를 전부 정보 수집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을 좀 위반했다. 네, 그런
시 보고서 부대원에 대해서 너 이재명 지지자냐? 라는 식으로 미치겠네, 얘기를 진짜. 한 게 종종 있었습니다. 너 일찍이지? 너 이재명 찍었지? 라면서 기본적으로 좀 계엄이 정당했다. 이것은 뭐 자유로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든가 또는 뭐 극우 유튜버를 자기가 시청한다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가르친다던가. 요게 올 초입니다. 이게 내란 유전자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요. 이 발본색원 해야 돼.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증언해준 간부도 나오고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방첩사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에서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되는 경우가 지금 여전히 있다는 거고 그런 점들을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근절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항상 그 극우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나라는 우리가 세워서 지킨 나라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계엄에 가담한 자들을 주로 보면 방첩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만들 때 못된 짓 했던 사람들을 다 보냈거든요. 일선 부대로. 내보낸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 상당 부분이 복귀합니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복수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게 터지니까 또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다. 네.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뭐 하겠어요. 모여서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수구수군거리고. 수구수군거리고.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 쿠데타 세력의 중심들이 다 육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거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사 출신들이 본인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육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걱정을 해. 네. 그러면 그러느니 나는 그냥 윤어게인에 붙는 게 앞으로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단순한 판단을 하는 장교들이 여전히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분위기도 퍼뜨리겠네요. 그렇죠. 야, 우리 네, 육사 네. 출신 지금 다 원래 끝났어, 군대는 이러고 우리가 막. 주인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가 깊거든. 네. 그러니까 요소요소에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네. 헌법 존중 TF라고 해가지고 내란 세력을 다 이제 걸러내고 징계하는 이런 TF를 했는데 네. 여기서 다 잘 걸러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안규백 장관은 이제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노상원 관련된 진술이 재판에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란 초기만 하더라도 이상하게 노상원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노상원과 김건희하고 전화한 거 있는지 기록 좀 까보라고 송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연결고리를 갖고 수사 자체를 안 했어요. 접점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햄버거 가게에서 이렇게 메모지 써주는 사람 이상은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밀어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상원의 중요성을 애써 축소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 작가는 제가 몸통이다. 실질적으로 제가 모든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거고 퇴역 군인이 저걸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현역의 누군가 높은 놈이 쟤한테 그만한 권한을 밀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친놈 같은 선배가 얘기하는 거를 현역 군인이 듣는 거다라고 몇 번을 주장을 했습니다. 제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신 분은 모범택시 작가분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드라마에서 그 내용들이 잠깐만, 증명이 그 됐죠. 작가분 우리 방송 애청자신가요? 저는 애청자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제시했던 모범택시 의혹들을 잘 보고 있고요. 작가님, 짱이에요. 네. 완벽하게 드라마로 표현해 주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더욱 노상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아, 네. 이 노상원이 단순하게 계엄만 기획을 한 게 아니라 계엄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정치인들이나 체포한 사람들을 관리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는데 이 와중에 정말 비인간적인 약물 사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시를 했었고 그 약물 사용을 진행하기 위한 내부적인 공문이 작성돼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 특수본에서 노상원으로부터 자백유도제 검토 지시를 받았다.
진술을 했습니다. 받았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인 노상원으로부터 현직 정보사령관이 사령관이야. 별이 네. 3개입니다, 얘는. 근데- 돌침대부터 못한 놈이에요. 민간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대. 근데 네. 지시를 받았어도, 아유,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제네바 규약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포로한테 약물을 씁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네,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에 관련된 내부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문건명이 협상과 설득을 통한 정보 입수 방법입니다. 이거 정보사에서 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단계별 고문 기획, 무섭습니다. 1차가 협상이고요. 두 번째가 신체적, 정신적 고문인데 여기는 이제 야구방망이, 포승줄 등을 동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가 자백 유도제. 이게 뭐냐면은 벤조디아제핀, 페토탈 나트륨, 프로포폴 등 국내에서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물질들을 투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용 방법이 나와 있죠. 고문 반복해서 정신력을 약하게 한 뒤에 약물을 투입한다. 무저항 상태를 만들어서 굴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야. 이거를요, 일개 군인이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는 사실 암암리의 얘네들이 뭐 첩보 작업을 하든 또는 뭐 대테러 임무를 하든 또는 대테러 반테러 뭐 행위를 위해 갖고 뭐 어떤 외부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기법을 이미 갖고 있었고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하를 출동을 시켜놓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폭탄 조끼를 입히는 새끼들인데 잡아온 포로는 어떻게 이 처리를 했겠습니까? 포로라는 사람들이 다 그 성관이 직원들 아니야 결국에. 지금 그렇죠. 이거 자백 지금 이 내용은 정치인들, 정청래나 이재명인 거고요. 김어준이나 송 작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유시민 같은 걔네들이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굴복하고 거짓 증언을 받아내고 어떤 형태로든 고문을 해서라도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내가 이 나라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내란을 북한하고 내통을 했고 이 나라를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라는 자백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다는 거야. 저 같은 무명 소저를 잡아다가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유력한 인사들, 체포 명부에 A급으로 분리됐던 사람들한테 이러한 것까지 실시를 해가지고 그걸로써 조작을 하고 정당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까지도 다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성관이 얘기입니다. 성관이. 그래서 성관이에 가서 이거를 왜 하느냐? 결국 부정선거 했다. 이거를 실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부정선거를 윤석열 때 했다. 지들도 없는 줄 아니까 이렇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준비를 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없다고 하더라도 있는 걸로 만들어라라는 목적을 갖고 이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들이 아니야. 얘는 살려두면 안 돼. 진짜. 아니 이거는 얘들은 안 돼. 진짜 외정시대 때 일본 애들 고문을 하는 애들도 약물은 안 썼어요. 2차 세대, 3차 세대 그 많은 것도 있어. 요즘 그 외국에서 무슨 첩보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주사기로 주사기 꽂아버리잖아요. 꽂아가지고 뭐 자백하게 만들거나 또는 뭐 일종의 최면 상태를 만들거나 행동 유도를 하기 위한 용도로 쓰기는 하는데 이런 거를 해서라도 개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사후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는 이미 지들이 하는 짓이 명분이 없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를 그렇지. 알고 있다는 거야. 에이구. 이런 놈들의 이런 미친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보사의 삼성 장군이었고 그 새끼를 거기에다 밀어 올린 게 김건희와 김용현 같은 계엄을 준비하는 무리들이었고 그런 애들이 뽑아놓은 애들로 지금도 대한민국 군부 안에 얘들과 내통했던 애들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발본색원 해갖고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노상원이 미친놈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안을 기획하고 이 모든 거를 실행을 한 지휘를 한 사람이라고 치면 민간인인 노상원이 어떻게 그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그 권한을 배후에서 제공한 김건희 윤석열의 연결고리를 파야 된다고 2차 특검은. 문상호는 별 2개입니다. 네. 반드시 이거를 찾아줘야 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검이 이제 기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네? 밝혀질 때까지 제대로 된 정의가 밝혀질 때까지 가야 됩니다. 12.3 내란의 반인륜적인 단면이 오늘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보사가 야구 방망이와 케이블 타이로 고문하려 했다는 정황들이 나온 데 이어 자백 유도제로 불리는 약물을 투입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롯데리아 계엄 모임 멤버인 문상호 전 사령관이 자백 유도제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국방부 특수본에서 진술했습니다. 그 약물은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써서는 안 되는 국내법적, 국제법적 금기 사항을 부정선거 강제 자백용으로 꺼내 들었던 겁니다. 먼저 정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범죄로 불명예 퇴역해 역술인으로 지내던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 12.3 계엄 직전 롯데리아의 현직 장성 등을 모아 내란을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장악과 부정선거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야구방망이, 복면, 포승줄도 준비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씨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범과 같은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2단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하여 범죄단체 조직죄로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정보사를 압수수색하며 자백유도제도 검토됐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2024년에 자백유도제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괴담처럼 여겨졌지만 JTBC 취재 결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 특수본에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백유도제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자백유도제를 만들기 위해 검토된 약물엔 신경전달 물질의 벤조디아제핀, 펜토탈 나트륨, 프로포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는 마취제와 진정작용을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과거 전시와 권위주의 시절에 자백유도제가 사용됐다는 주장은 있지만 실제로 그 기록을 찾긴 쉽지 않습니다. 정체불명의 괴약물을 기획하고 이를 수사에 사용하려 한 건데 실제 사용됐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다만 문상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씨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지시를 한 건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문 전 사령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